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나 친구,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데 문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낯선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사회적인 평판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정신의 깊은 곳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보는 두 가지 결정적인 단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들의 성취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의 행동이 아닌 무의식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삶에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위해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체면,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는 세상의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이라도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본성의 빛을 완벽하게 가릴 수는 없습니다. 융은 바로 그 틈을 통해 한 사람의 진짜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심리적 창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스스로 분노, 질투, 열등감,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억눌러버린 긍정적인 잠재력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어떤 점을 참을 수 없이 싫어하고 비난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그 억압된 부분을 외부의 대상에게 던져버리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유난히 동료의 가식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은 늘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비드가 동료의 가식적인 모습에 느끼는 격렬한 분노는 사실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인정받고 싶고 그는 스스로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그 감정을 동료에게 투사하여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비난은 해방이 아니라 억압일 뿐이다. 데이비드가 동료를 향해 퍼붓는 비난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투사는 긍정적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정말 재능이 뛰어나 정말 자신감이 넘쳐라며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칭송하는 경우 이는 종종 자기 안에 따라서 한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그가 타인을 향해 보이는 감정의 강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독 강렬한 긍정이나 부정의 감정이 드러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과 결핍, 즉 그 두 번째 열쇠는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면, 즉 페르소나가 위협받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일생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 이 가면은 예상치 못한 비판에 직면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처럼 압박이 가해지는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늘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유명한 마케팅 팀장 사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죠. 그녀는 어떤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클라이언트가 그녀 팀의 전략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녀의 판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순간 사라의 완벽했던 가면에는 금이 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자세는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끊고 팀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심지어 클라이언트의 과거 결정을 은근히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언제나 침착하던 전문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변하고 팀원마저 희생시킬 수 있는 불안한 내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수년간의 평온한 직장 생활보다 이 짧은 위기의 순간이 사라의 진정한 인격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압박 속에서 정성껏 관리해온 이미지가 위협받자 그녀의 본능적인 패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가면의 붕괴는 큰 스마트폰 배터리가 꺼져 SNS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예상보다 오래 기다리게 되었을 때, 내가 한 농담에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을 때와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미세한 표정의 변화, 목소리 톤의 흔들림, 몸짓의 변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진정한 인격이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무방비 상태이거나 압박을 받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이 통합된 사람, 즉 융이 말한 개성화를 이룬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굳이 방어적인 태도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단서는 왜 이토록 정확하게 한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림자 투사의 경우 우리의 무의식은 억압된 감정을 다룰 때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데이비드가 동료를 가식적이라고 비난할 때 그의 무의식은 사실 진정성과 사회적 연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기 자신의 내적 갈등을 외부 대상에 투영하여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면의 붕괴가 효과적인 이유는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이 방어 시스템은 취약해지고 생존을 위한 원시적인 방어 기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회피하는지, 책임을 전가하는지, 아니면 상황을 수용하고 통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핵심적인 심리 패턴과 정신적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비판과 도전을 마주하는 방식은 그가 자신의 어두운 감정들을 통합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통합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가 거울처럼 자신에게 비춰졌을 때, 즉 누군가가 당신이 그토록 비난하는 그 모습이 혹시 당신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넌지시 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방어적으로 돌변하며 분노할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불편하지만 그 가능성을 탐색해볼 전자는 아직 자신의 무의식에 갇혀 성장이 멈춘 사람이며 후자는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을 직면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통찰을 사용할 때 융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 유지가 없고 권력 유지가 우선인 곳에는 사랑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상대를 이해하고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도구이지 상대를 조종하거나 통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통찰은 비판이 아닌 연민으로 판단이 아닌 이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칼융이 제시한 이 두 가지 단서는 거울 효과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을 통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모습은 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모습은 나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격을 파악하려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타인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교실입니다. 타인의 혹독한 비판 속에서 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의 흔들리는 가면 속에서 나의 방어 기제를 성찰하십시오. 이 고통스럽지만 가치 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숙, 즉 의식 있는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 없이 명료하게 보고 조종 없이 깊이 이해하며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연결되는 삶입니다. 칼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의식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두 가지 열쇠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깊은 통찰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